두 번째 주제는 전기입니다. 저도 오늘 아파트 관리비를 받았는데 전기를 상당히 많이 썼죠. 지금 받은 것은 7월 달인데요. 8월 달은 더 많이 썼겠죠. 지금 전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관리하잖아요. 전력거래소 기사를 보시면 19일 6시 95.6기가와트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최대 수요는요, 13일 94.6이었답니다. 그런데요, 이게 20일 날짜잖아요. 20일 날 최고치를 또 경신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왜 경신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이유는요, 냉방이 너무 더우니까 냉방용 전력이 많이 쓰여서고요. 두 번째는요, AI 같은 데이터 센터, 새로운 전력을 다 소비하는 업종이 늘고 반도체도 가동률이 올라왔죠. 반도체도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요, 사무실과 상가에서 25% 쓰고요. 주택용은 10%고요. 나머지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산업 전기를 우리는 많이 쓰는 나라예요. 우리는 제조업의 국가고 수출하는 나라라서 당연히 그렇겠죠. 과거에는요, 겨울이 전기를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히터를 틀어야 되니까, 난방기를 틀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더워지면서 여름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지금 전력 총수요 100기가와트는 이제 평범해진 거죠. 1시간에 100기가와트 아워입니다. 1시간이고요. 지금 보시면 역대 최대 102기가와트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있고,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발전소 전력 믹스를 제가 봤는데요. 시간을 보면 아침 시간이라서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전기는 기저발전이 있다. 기저발전은 원전, 유연탄 같이 쉽게 동작을 멈췄다 가동했다를 못하는 기저발전을 깔고 가고요. 그 다음번에는 뭘 하죠? 첨두발전. 첨두발전은 주로 누가 해요? LNG가 한다. 그래서 첨두발전 LNG가 많이 가동되면 여기에서 용량이 작고 오래된 발전소들이 가동하기 시작하고 그 가동하는 것들이 입찰을 들어오기 때문에 전력 가격 SMP는 오른다. 발전소라는 게 이 LNG 발전소가 모든 발전소가 다 발전 원가가 똑같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거, 용량 작았던 거, 이런 것들은 효율이 떨어지겠죠. 최근에 지었고 용량이 큰 LNG 발전소들은 싸니까요. 이 아래쪽에서 담당하고요.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하면 요 위에 담당하는 것은 오래되고 작은 회사들이라서 SMP, 전력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SMP에다가 원전이나 유연탄은 가중치를 곱하죠. 뭐 0.3을 곱하든 0.6을 곱하든. 그래서 S&P보다 좀 적게 받고요. LNG 발전소들은 어느 정도 정해진 양을 받고 그다음번에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한화에너지, 비상장 이런 회사들은 S&P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상장사도 하나 있는데 그 회사는 제가 언급을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종목 추천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S&P가 올라가면 그런 회사들의 매출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S&P가 올라가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LNG 원가랑 상관없이요. S&P가 올라가면요. 발전소들의 수익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발전이 많이 됐으니까 한전의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전이 발전 공기업에 정산하는 비용도 늘어나게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태양광도 많이 있잖아요. 태양광도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흐린 날 오후에 흐리면 태양광 발전 효율이 떨어지니까요.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태양광이 커버하는 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 후덥지근하거나 아니면 흐리거나 이랬을 때 태양광이 못 돌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커버를 좀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커버 안 해버리면 블랙아웃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DR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DR을 맺어놓은 회사들한테 지금 멈춰, 전기를 적게 쓰자, 그러고 약간의 보상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많은 한두 시간 정도 DR 협정을 맺어놓은 회사들은 전기를 줄이고 그리고 비용을 정산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짜로 보면 언제 전기를 제일 많이 썼냐 하면 13일하고 20일이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썼거든요. 13일하고 20일은 어떤 날이었는지 보시면, 자, 일단은 최고 기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저 기온도 높았습니다. 열대야도 높고 온도가 높고 그리고 평일입니다. 휴일에는 공장 가동이 덜하기 때문에 좀 내려오고요. 평일날 높았을 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있었잖아요. 8월 초에. 그런데 이때는 휴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도 전기 사용량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일날 최고 기온 그리고 최저 기온이 높은 날, 이럴 때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이런데 만약에 흐렸다 그러면 전기 예비 전력인 좀 많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렇게 전기가 부족한 건 한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의 에너지 회사들을 콩코를 이렇게 보시면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기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계약합니다. 특히 연료전지 세계 최고 회사 블룸에너지는요, 지금 아마존과 기타 코어 웨이브라던가 이런 회사들한테 전기를 직접 공급하기로 한 거죠. 왜 직접 공급하기로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전기가 필요하다고 바로 공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는 많이 필요한데요. 그 챗GPT 인공지능을 보시면 기존에 구글이라던가 이런 걸 검색했을 때는 0.3와트를 썼는데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2.9와트를 사용합니다. 약 10배 정도를 더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계속 들어오면서 엔비디아도 수혜지만 전력 쪽도 굉장히 수혜가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압기, 전선 뭐 다 좋잖아요. 그런데 앨런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변압기 전력 공급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활하게 전기를 공급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분산형 전원.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연료전지의 효율을 떠나서 연료전지라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보시면 데이터 센터에는 물도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물도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게 되면요, 간헐적 발전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일조량이 훨씬 더 기니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헐적 발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보낼 수 있는 ESS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늘겠죠. 그래서 태양광이 증가하는 것만큼 보조 에너지 저장 수단도 늘어나야 됩니다. 미국은요, 여러 법안들 때문에 석탄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태양광 발전이요, 천연가스를 넘어서 최대한으로 된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친환경이 잘 돼 있죠. ESS도 많고요. 태양광도 일조량이 많아서 많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중국은요, 원전을 이렇게 많이 신규로
승인하고 있어요. 2022년부터요. 10개씩 승인해요. 올해는 11개가 벌써 승인이 나왔습니다. 하나가 1기가가 넘으니까요. 막 10기가씩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원전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4세대 원전, 냉각수를 갖다가 헬륨을 사용한다던가 다른 걸 사용하는 그런 발전된 원전도 계속 짓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원전 쪽에서 발전하니까 서방, 미국들도 결국은 자기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죠. 그래서 원전은 중국과 또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방 밸류 체인 안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국제적으로 에너지가요. 보시면 4.2% 증가했습니다. 이 4.2%가 굉장히 큰 숫자인데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금 2%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의 2배 정도 성장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중국은 6.5%가 증가하고 미국은 3%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 증가의 원인은 보시면 냉방기 사용 증가, 반도체 생산, 전기차 보급,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충, 이렇게 총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앞으로 보급 속도가 좀 줄 것 같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하지만 반도체라던가 데이터 센터라던가 냉방기기는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올해 24년, 25년까지는 엄청나게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또 우리 기후하고도 관련이 많죠. 한국은요, 일단 태양광의 일조량이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ESS도 놓쳐. 근데 ESS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지형이 산악지형이잖아요. 산악지형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냐면 산 위에다가 저수지를 만들고 밑에 있는 물을 전기가 덜 필요한 시간 혹은 뭐 낮 시간에 태양광이 남는 시간에 모터로 물을 올려요. 그리고 이 물이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우리가 그 낙차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죠. 이게 양수 발전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양수 발전이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몇 군데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산악지역이 많으니까 되는 거고요. 원래 양수 발전이요. 2011년도 예천에서 끝났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포천, 홍천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SS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양수 발전도 중요합니다. 전기라는 게 공급되는 것보다 수요가 많으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예측은 하지만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전력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전력이 5% 미만일 때는 경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 정도를 맞추죠. 그래서 지금 여름에 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전소들 다 수리 기간을 여름에는 안 하고 봄, 가을에 하고 겨울에는 또 난방 때문에 안 되니까요. 봄, 가을에 수리해서 모든 발전소들이 여름에 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도 모자르면 아까 얘기했지만 전력 공급을 조정해서 이제 예비 전력을 확보하는 거죠. 예비 전력이 확보가 안 돼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 블랙아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아까 보시면 100기가가 넘었잖아요. 우리가 15년 후에는요. 130기가가 필요합니다. 30기가는요. 1기가짜리 원자력이 30개 정도가 필요한 거죠. 물론 원자력으로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양을 보면 그런 거고요. 이렇게 많이 필요하니까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송전솔도 문제고 전력망을 어떻게 하느냐도 문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산형 전원도 생겨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돼야 되죠. 오늘 기사를 보면 서울시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자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경제성을 뛰어넘어서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력에 관련된 회사들의 미래가 창창하죠. 우리나라는 또 문제가 조금 있어요. 전기도 모자르지만요. 우리는요. 신재생 비중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LNG 발전소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LNG 발전소도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물론 석탄 발전소보단 적게 내뿜지만 내뿜습니다. 그래서 LNG 발전소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반도체도 해야 되고 아까 30기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반도체 공장을 만약에 태양광으로만 돌린다면 우리나라 같이 일조량이 작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조량이 4시간인 경우도 있고 6시간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게 적잖아요.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구름 끼는 날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면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인데요. 이러면은 하루는 24시간이고 반도체는 24시간 돌잖아요. 6시간이라고 해도 6시간은 돌지만 18시간을 커버할 수 있는 에너지는 다른 데서 와야 되죠. 그러면 태양광으로만 한다 그러면 얘를 4배로 하고 이 3을 갖다가 저장해서 얘한테 줘야 되겠죠. 63, 18이니까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풍력도 저 멀리서 끌고 와야 되잖아요. 송전솔로 문제도 너무 많고 해상 풍력 저 멀리서 끌고 와야 되고 그래서 한국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가용할 수 있는 신재생들도 다 고민해 줘야 되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제가 온도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정리해 본 거고요. 지금 8월 달은 끝나지 않아서 아직 안 나온 건데요. 작년 27도를 넘어서겠죠. 우리가 그 전에 제일 더웠던 때는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28.8도였는데 이 28.8도를 넘어선 거죠. 평균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평균 온도. 그것이 한 달 동안 평균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28.8도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뭐 최저 온도가 26도고 최고 온도가 33도고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평균 8월 내내 굉장히 더운 겁니다. 무조건 열대야 이상이죠. 작년보다 훨씬 더 더웠으니까요. 2021년도에는 7월이 덥고 8월이 선선했고요. 2022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보다 훨씬 더 뭐 2도, 3도 이상 높겠죠. 나중에 결론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이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려보면 이거 이제 그려본 건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지금 8월 달은 더 올라가겠죠. 최저 온도가요. 그렇다고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날도 있지만 아닌 날들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은 겨울이고 이제 이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면 봄, 가을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봄, 가을이 없는 거죠. 지금 그려보면 조금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10년밖에 안 돼서 아직 정확하진 않고요. 어쨌든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우리 발전소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 전 세계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이게 화석연료거든요. 화석연료가 조금 이렇게 줄고 코로나 때 줄었다가 이때부터 뭐죠? 인플레이션, 에너지 필요하고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는 것은요. 역시 신재생 에너지가 단위로 보면 제일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원자력은요.
요새 이제 늘고 있죠. 원자력은 짓는데 10년 걸리니까요. 이제 올해 내년 이렇게 나오는 거는 2030년 이후에 이제 많이 늘겠죠. 이렇게 늘고 있고요. 신재생 쪽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한국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OECD가 33.4%잖아요. 신재생이. 한국은 9.64, 1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빨간 게 많죠. 이것은 원전입니다. 원전은 다른 나라보다 많아요. 자, 석탄도 많고 가스가 많습니다. 자, 석탄 획기적으로 줄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에 이게 많은 거는 이거 중국 때문이죠. 자, 중국 뭐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이제 석탄 발전소가 크니까요. 자, 우리는 신재생 늘려야 되고 그 다음번에 원전은 넷제로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제일 싼 연료 중 하나였던 석탄은 줄어들어야 되고요. 가스도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온실가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REC 강의를 다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원전은 많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SMR 강의할 때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원전으로 SMR로 우리가 핵잠수함 만든다. 그래서 핵잠수함 여태까지 사고가 없지 않았냐. SMR도 관리만 잘하면 사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결론을 내보면 이런 겁니다. 전기가 100기가에서 130기가까지 빠르게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원전이고 그 다음번에도 탄소 배출 때문에 신재생을 늘려야 되는데 태양광 쪽에서는 일조량이 적어서 부담스럽고 해상 풍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해상 풍력을 갖고 와서 송전솔로 하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분산형 전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분산형 전원에 관련된 리포트도 나왔고요. 제가 분산형 전원은 여러 번 설명드렸고 우리나라 분산형 전원법이 시행됐고 몇 년 안에 각 지역별로 차등 전기 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니까요. 그때를 보시면 이 요금들이 비용의 구조들이 어떻게 산업을 일으키고 산업의 위치를 바꾸는지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원에서 만약에 정말로 가격이 수도권과 원전이 많은 부산 쪽, 울산 쪽, 뭐 이쪽하고 가격 차이가 난다면요. 부산에 전기를 많이 쓰는 제조업 공장이 들어서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전기로서 아마 삶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전기가 일시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전력도 문제고 공급도 안 된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변화율이 높은 쪽의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